미스트롯 1탑. 세 분 가운데 지금 가장 성공했고 가장 큰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송가인입니다. 2019년 우승 직후 지역 축제 관계자들이 언론에 전한 송가인의 1회 행사비는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이었고 이후 일부 보도에서는 3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2026년 초에는 1회 행사비가 약 3,500만 원 수준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계약 시간과 이동거리 행사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공개된 수치만 놓고 보면 톱7 안에서 송가인의 몸값이 가장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7명. 누구도 예금, 부동산 투자 자산 부채를 포함한 정확한 순자산을 공식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순위는 확인되지 않은 재산 소문이 아니라 행사비, 콘서트 규모, 음반 활동, 방송 출연, 광고, 가치 팬덤의 지속성을 종합해 판단한 현재의 성공 순위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조선 미스트롯 1은 같은 해 5월 2일 결승전을 통해 송가인을 초대진으로 뽑았습니다. 최종 순위는 송가인 1, 위 정미아의 2위 홍자, 3위 정다경, 4위 김나희 5위였고 숙행과 두리까지 포함한 7명이 대중에게 탑7으로 널리 기억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이들은 전국 투어 지역 축제 방송, 음반 광고 무대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당시 송가인은 우승 상금 3천만 원과 100회가 넘는 행사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한 번의 우승이 현금 3천만 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공연 시장에 입장권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년이 지난 지금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을까요? 이 순위를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행사비와 재산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회 출연료가 2천만 원인 가수가 한 달에 10번 무대에 선다면 단순 매출은 2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일정이 줄고 소속사와의 정산 비율도 다르며 공연을 위해 움직이는 인원과 장비 규모도 제각각입니다. 반대로 행사 단가는 조금 낮아도 방송 고정 출연 광고, 음원 저작 인접권, 팬미팅과 상품 판매가 꾸준하면 연간 수입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위에서는 단 한 번 공개된 행사비보다 여러 해 동안 이름값을 유지했는지, 개인 공연을 열 수 있는지, 새 음반에 계속 투자하는지, 팬들이 실제로 티켓을 구매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미스트롯 1위의 시청률과 화제성이 참가자들에게 만들어준 출발선입니다. 결승전이 방송된 2019년 5월 2일 송가인과 정미애, 홍자는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전국 축제 섭외 1 순위 후보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과 가을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축제에서 이들의 이름이 주요 홍보 문구로 사용됐고 행사 관계자들의 출연료 증언이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당시 알려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송가인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홍자 약 1,400만 원이 거론됐습니다. 정미애는 정확한 단가보다 높은 섭외, 빈도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경연 순위 1위, 2위, 3위가 실제 공연 시장의 상위권으로 거의 그대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반면 정다경, 김나희, 숙행 둘이는 더 다양한 방송과 합동 무대를 통해 수입 구조를 넓혀야 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팬덤 규모와 자산 축적 속도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의 첫정 콘서트는 이들의 현재 위치를 비교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서울 KBS 아레나에서 오후 1시와 오후 6시 하루 2차례 공연이 편성됐고 멤버들이 직접 듀엣과 춤 무대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미스트롯이라는 이름이 6년 뒤에도 티켓 상품으로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개인 브랜드의 격차도 드러났습니다. 합동 공연의 힘이 필요한 멤버가 있는 반면 송가인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국 투어와 정규 앨범으로 별도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단순 인지대서 실제 구매력으로 바꾸면 왜 송가인이 1위이고 홍자와 정미애가 그 뒤를 잇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7위는 두리입니다. 두리는 미스트롯 1에서 공주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캐릭터와 밝은 무대 매너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연 당시에는 독특한 콘셉트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름을 알렸고 이후에도 음원 발표와 방송, 각종 축제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공을 수입 규모로 비교하면 송가인, 홍자, 정미애처럼 단독 콘서트와 대형 팬덤을 동시에 확보한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둘이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한 번 보면 기억되는 캐릭터입니다. 문제는 캐릭터 인지도가 곧바로 높은 행사비와 장기적인 티켓 파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7월 12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에서 열린 미스트롯1 합동 콘서트 첫정에 다시 참여하며 원년 멤버의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개인 이름만으로 대형 공연장을 채우는 힘에서는 상위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실패한 가수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개 지표상 탑7 중 자산 축적 속도가 가장 느렸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6위는 숙행입니다. 숙행의 이야기는 숫자보다 생존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미스트롯 출연 전 이동 중 기름값이 부족해 차에서 내려야 했던 경험을 방송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 동안 행사비보다 교통비와 의상비가 더 부담스러운 시기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숙행은 강한 가창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축제 방송, 음악 프로그램, 합동 공연에서 꾸준히 자리를 지켜넣었습니다. 트로트 시장에서는 한 번의 음원 순위보다 전국을 돌며 지속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실제 수입과 직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숙행은 폭발적인 한 해보다 긴 기간에 걸쳐 수입을 쌓는 유형입니다. 2025년 첫정 콘서트에서도 원년 멤버들과 무대에 섰고 경연이 끝난 지 6년이 지난 뒤에도 미스트롯이라는 브랜드 안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개인 콘서트 규모, 광고 계약, 방송 화제성에서 상위 5명보다 공개된 성과가 적기 때문에 6위로 판단했습니다. 5위는 김나희입니다. 김나희는 2013년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한 뒤 2019년 미스트롯 1에서 최종 5위에 오르며 직업의 경계를 바꿨습니다. 이 이력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할 때 매우 강력한 장점입니다.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예능 진행 코미디 행사 무대를 모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의 일정이 줄어도 다른 분야에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스트롯 이후 김나희는 트로트 음원과 공연을 이어가면서 예능인으로서의 인지도도 활용했습니다. 2025년 첫정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는 팬들을 위한 무대를 직접 만들자는 생각에서 공연이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 출연자가 아니라 공연 기획과 구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재다능함과 별개로 현재 여자 트로트 시장에서 개인 팬덤이 구매하는 티켓과 음반의 규모는 송가인이나 홍자보다 작습니다. 수입원이 다양하다는 점에서는 강하지만 한 번의 계약 단가와 브랜드 파워에서는 최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5위입니다. 4위는 정다경입니다. 정다경은 미스트롯 1 최종 4위라는 성적뿐 아니라 노래와 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무대형 가수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미스트롯 이후 프로젝트 그룹 비너스 활동, 방송 출연 지역 축제와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2024년 7월에는 토탈셋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5월 28일에는 신곡 마중을 발표했고 같은 해 경상남도 양산 원동 매화축제를 비롯한 여러 현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다경의 강점은 젊은 이미지와 퍼포먼스 방송 적응력입니다. 전통 트로트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콘셉트를 소화할 수 있어 행사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2025년 첫정 콘서트를 앞두고는 관객들이 좋아할 듀엣과 춤을 멤버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대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단독 전국 투어와 대형 팬덤, 음반 판매량에서 상위 3명과 격차가 남아있어 4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위는 정미애입니다. 정미애는 2019년 결승에서 송가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풍부한 성량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행사와 방송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2019년 지역 축제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송가인 대신 정미애를 섭외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한 지역에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행사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연 직후 정미애의 현장 수요가 얼마나 높았는지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정미애는 2021년 12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설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약 8시간의 수술을 받았고 혀의 3분의 1을 절제했습니다. 가수에게 발음과 발성은 생명과도 같지만 그는 재활을 거쳐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1월 KBS 인간극장을 통해 투병 과정을 공개했고 이후 신곡과 공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025년 첫정 콘서트에 참여했고 2025년 12월 방송을 시작한 현역과 왕삼에도 도전하며 다시 경쟁 무대에 섰습니다. 활동 중단 기간 때문에 누적 수입에는 손실이 있었겠지만 가창력과 서사 대중의 신뢰를 고려하면 여전히 탑7의 상위권입니다. 정미의 진짜 자산은 단순한 통장 잔액이 아니라 큰 수술 뒤에도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던 실력과 신뢰입니다. 2위는 홍자입니다. 홍자는 2019년 미스트롯 1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경연이 끝난 직후 몸값 상승폭만 보면 누구보다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 방송에서 미스트롯 출연 뒤 출연료가 약 20배 올랐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비 정도만 받거나 출연료를 받아도 의상비와 이동비를 빼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지역 축제 관계자들의 인터뷰에서는 홍자의 행사비가 약 1,400만 원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공식 계약서가 공개된 수치는 아니지만 당시 트로트 정상급 가수들의 행사비로 언급되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범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홍자는 짙은 감정 표현과 독특한 음색으로 자신만의 시장을 만들었고 팬클럽 홍자시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연과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2022년에는 뮤지컬 서편제에서 송화 역을 맡아 활동 영역을 무대 연기로 넓혔습니다. 2025년에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다시 화제를 모았고 같은 해 8월 공연 배급사 아츠로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맺어 공연과 행사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송가인처럼 압도적인 전국 단위 브랜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높은 행사, 단가 충성도, 높은 팬덤, 음악과 뮤지컬을 오가는 확장성을 고려하면 2위가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1위는 송가인입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사업 가치로 바꾼 인물입니다. 2019년 5월 방송에서 그는 출연료가 이전보다 약 10배 올랐다고 밝혔고 같은 해 가을 지역 축제 관계자들은 1회 행사비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후 일부 보도에서는 3천만 원 이상, 2026년 초에는 약 3,500만 원이라는 수치도 언급됐습니다. 실제 계약 금액은 공연 시간 밴드 구성 지역 이동 거리, 독점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행사에 같은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시기 다른 탑 7 멤버보다 훨씬 높은 단가가 반복해서 거론됐다는 사실입니다. 송가인의 수입 구조는 행사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전국 투어, 콘서트 음반, 판매 방송, 출연 광고, 팬 상품과 각종 브랜드 협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이름이 됐습니다. 2022년 10월 공식 팬카페 어게인은 회원 수 6만 명을 넘겼습니다. 단순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 팬들이 공연 티켓과 음반 구매로 실제 시장을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2024년 3월 16일과 17일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투어 가인의 선물 공연을 열었고 이후에도 지역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2월 11일에는 네 번째 정규 앨범 가인다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가 디지털 싱글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정규 4집을 제작했다는 것은 음반에 투자할 자본과 이를 구매할 팬덤이 모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7월 12일 KBS 아레나에서 열린 첫정 콘서트에서도 송가인은 원년 멤버들을 다시 모으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이 일에는 새 싱글꽃이 아니면 어떤가 질경이를 발표하며
음악 활동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송가인의 재산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수십억 원, 100억 원이라는 식의 온라인 추정이 돌아다니지만 이를 입증할 공식 재산 신고서나 회계 자료는 없습니다. 행사비가 3천만 원이라고 해도 전액이 개인 순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사 배분 매니저와 스태프 인건비, 차량과 의상 헤어와 메이크업 안무와 밴드 세금과 제작비가 빠집니다. 송가인은 바쁜 시기 스태프 식비만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었다는 취지의 방송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매출이 클수록 운영비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단정하는 대신 공개된 활동 규모를 통해 누가 가장 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서는 송가인이 확실한 일 위입니다. 최종 정리는 이렇습니다. 7위 두리, 6위 숙행, 5위 김나희 4, 위 정다경 3, 위 정미애, 2위 홍자, 1위 송간입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사람의 가치나 노래 실력의 절대 순위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행사, 단가 콘서트, 동원력 음반 활동 방송, 노출 팬덤 구매력, 활동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한 경제적 성공 순위입니다. 미스트롯 1이 방송된 지 7년이 지났지만 7명 모두 경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형 스타가 됐고 누군가는 병을 이겨내고 무대로 돌아왔으며 누군가는 여러 직업을 결합해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와 성공을 얻은 사람을 한 명만 꼽아야 한다면 현재의 답은 송가인입니다. 우승 상금 3천만 원으로 시작된 변화는 수천만 원대 행사비, 전국 투어, 4장의 정규 앨범, 거대한 팬덤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스트롯 1의 왕관을 가장 오래 가장 비싼 브랜드로 바꾼 사람, 바로 송가인입니다.